자,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오늘은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까지는 배치를 하고, 이렇게 화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위젯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 이 버튼은 에 대한 배치만 했고, 이걸 눌렀을 때에 대한 동작. 그 동작을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걸 눌렀다고 하는 사건에 대한 감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벤트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건 이벤트에 대한 거. 이벤트 처리다. 자, 일단 대표적인 그 안드로이드 환경뿐만 아니라 이 보통 이제 C 언어나 자바나 이 그 그래픽 처리를 다루면서 이 그 해주는 이벤트 처리 프로그램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대표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한다면 클래스에 대한 차이가 좀 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뷰라고 하는 데서 우리 그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들을 나타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뷰 클래스의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 처리 메소드를 갖다가 이용하는데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걸 사용하니까 재정의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이벤트 처리 객체를 아예 생성해 가지고 이벤트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썼다. 이벤트 처리 이 그 객체를 그 생성해서 그 이벤트를 갖다가 그 처리해 준다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이벤트 처리 그 메소드를 뷰 쪽에서 뭐 아니면 이제 그 거기서 재정의하는 방법. 그래서 이벤트 그 처리 이 메소드 재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뷰 클래스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우리가 그 위젯들 버튼을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벤트 방식은 가만히 동작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글로 퍽 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다가 이쯤에서 이벤트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가던 게 이쪽 이벤트 처리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처리 루틴 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 부분을 이렇게 갔다가 이걸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들 이것도 이제 화살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 이벤트 성격에 따라서 키보드에 대한 이벤트냐 아니면 그냥 터치한 거에 대한 이벤트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다. 그래서 발생 시 호출되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이 메소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callback 메소드다라고 불러요. 이것들을 종류를 보게 되면 callback 메소드에 대한 종류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그 키보드를 누르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사실 키보드가 스마트폰에선 달려 있지 않지만
이 어떤 사건을 하게 되면 키보드가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래서 그 키보드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메소드, 그걸 갖다가 눌렀을 때라서 키 다운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개 변수가 첫 번째가 정수값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고 두 번째가 키 이벤트라고 하는 거와 관련된 매개 변수가 들어간다. 자, 두 번째는 키를 눌렀을 때가 아니라 키가 이제 튀어 올라왔을 때니까 up이라고 하는 걸로 키 up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또 키를 눌렀다가 뗐을 때의 동작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는 그 마우스의 트랙볼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그 볼 마우스가 없지만 옛날에 있는 것처럼 트랙볼이라고 하는 이제 줄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트랙볼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그 끌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드래그 형적이에요. 그래서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 값을 갖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온 터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는 키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긴 키보드가 아니라 뭐 어떤 이제 선택해 주는데 이 예를 들어 체크박스와 같이 하나를 딱 선택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손으로 터치해 주는 경우에 동작해 주는 메소드. 그래서 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여기는 매개 변수는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뷰에서 뷰로 그 화면 전환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메소드가 onFocus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또 동작을 하게 된다. 여기는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값과 정수 값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렉탱귤러라고 RECT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말로 해봤자 그 어떤 동작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별로 안 써요. 다음에 쓰는 방법을 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호한 방법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을 myViewEventActiv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써볼게요. myViewEventActivity.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이제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상속을 받을 적에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전 시간에 했고, 상속받는 클래스를 activity, 이제 실제 요즘에는 compat activit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냥 activity만 쓸게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최초에 초기화 해주는 메소드가 있죠. 그 메소드가 이 onCreate다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onCreate. 자, 여기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는 이 번들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형태의 매개 변수 이름을 하나 가져야 되겠죠. 이 자동으로 이제 나오는 매개 변수 이름은 saved instance state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네, 툴에 의해서 이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미 액티비티에서 쓰기 때문에 이거를 덮어 쓴다라고 하는 명시를 분명히 해준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덮어 쓰는 걸 override다라고 한다 그랬죠. 나머지 여기 여러 가지 있는 건 빼고 출력하는 부분을 myView라고 하는 이 또 클래스가 하나 있어서 이 myView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이 제품에 해당되는 객체를 하나 만들다. 그 객체 이름은 W니까 객체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재료 U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는 생성자를 쓰죠. myView 그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화면에 출력시키기 위해서는
이 set content view라고 하고 이 W 이렇게만 하게 되면 이 화면에 출력되는 거는 이 완성이 됐다. 근데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은 게 myView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또 하나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클래스가 뭐냐면 myView라고 하는 클래스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아까는 이와 같이 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는데 이제는 출력하기 위한 클래스로서 이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view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뭘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키보드가 눌렀을 때 이 키보드가 어떤 키보드가 눌러졌는지에 대한 거를 판정하자. 그럼 키에 해당되는 코드 값이 있죠. 뭐 A라고 하는 거는 A가 뭐 아스키 코드로서의 어떤 값 또는 유니코드로서의 어떤 값 그런 게 나타나고 그거를 코드 값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 해당되는 값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코드 값을 이 그 문자 열로 바꿔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이 공간이 없으니까 요 아래다가 이제 쓸게요. 여기 그 다음 장에다 쓸게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이걸 다음 장에 여기도 다시 한번 쓴다면 이 my view라고 하는 클래스고 그다음에 이그 view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는다. 이제 좀 빨리 쓰고 이게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그다음에 string str 여기 키보드가 눌렀을 때 해당되는 코드 값만 가져오기 위해서 이같이 onKey dow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데 이건 대문자고요. key down.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리턴 값은 이 불리언으로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걸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희 그 정의되어 있는 키다운이라고 on 키다운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리턴 값은 불리언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제대로 키보드가 눌렀을 때는 true, 그다음에 false 이런 식의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이 정수 값을 갖는 거고 두 번째가 이벤트라고 하는 키 이벤트 값을 갖는 그 이 상수 객체에 해당되는 걸 쓴다. 여기 이 키 코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의 매개 변수 정수 값으로 쓰고 두 번째는 키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 형태 데이터 타입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이벤트 EB만 쓸게요. 네, 가로 중가로.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키보드에 해당되는 거를 눌러주는 거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따옴표 두 개를 쓰고 아무것도 가운데 안 썼다는 얘기는 널 그 스트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칸 뛸 수도 있고 거기다가 더하기 표시했다는 얘기는 더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그 연결한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concatenation이다라고 하죠. 연속 연결이에요. 어떤 거를 연결하냐면 키 코드 값을 이렇게 생긴 코드 값을 갖다가 이 정수값이지만 더하기 표시로 하게 되면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문자열로 자동으로 바꿔서 이 그 연속해 준다 하죠. 연속 연결해 준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한번 써볼게요. invalidate.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처리했던 거에 대한 걸 갖다가 이 무효화 시킨다는 얘기예요. 무효화. 요건 이제 그 특히 그림을 그릴 경우에 있어서 이 다시 원점으로 초기화하고 초기화해주고 할 때 그런 작업해줄 때 많이 사용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 리턴.
자, 이때 쓰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슈퍼라고 하는 전 시간에 이 슈퍼라는 지정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on, key, dow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썼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이 그 리턴 값에 해당되는 거다. 조금 전에 키 코드 값을 받고 그다음에 이벤트 EV만 썼죠. EV만 썼으니까 EV만 쓸게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걸로 이 이벤트 처리해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온드로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출력해준다. 그래서 void 온드로 이건 지금까지 했던 거고 출력해주는 데는 우리가 이 그 하나의 스마트폰 바탕 화면 또는 화면 하나를 그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라고 보자. 도화지를 캔버스라고 부르죠. 여기가 C라고 하는 것만 쓸게요. 자,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그 str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그 출력해 주는 부분이 이 인쇄해 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해줄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그 액티비티를 상속받는 클래스 하나하고 뷰를 상속받는 클래스 이렇게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설계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여기 그 EB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어떤 키 값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것들, 키 코드 값은 요거고 이 그 키가 전달되면서 동작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여기 들어간다 이거죠. 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쓰는 거긴 하겠지만 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을 저는 이렇게 좀 선호해요. 이벤트 처리 객체를 이용하는데 이 어떤 걸 쓰냐 하면 이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걸 써요. 리스너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라고 그 인터페이스예요. 전 시간에 자바 얘기하면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전에 이 그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이 앱셋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의 그 클래스 상속의 단점이 있죠. 한 군데에서밖에 상속을 못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다중 상속이 되긴 하는데 이 그 거기에 사용되는 거는 변수는 못 쓰고 상수만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에 대한 선언 부분이 들어가죠. 그 선언 부분만 들어가고 동작 부분은 명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래서 인터페이스 쓸 적에는 선언되어 있는 거를 이 상속을 받았었는데 상속이라보다는 구현이라고 하죠. 임플리멘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게 되고 그때 정의되어 있는 그 메소드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이 그 구현해주는 쪽에서 명시를 해줘야 된다. 몸체에 어떤 동작할 것인지를 명시해 준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리스너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그와 관련된 메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리스너라고 하는데 이 리스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배를 눌렀다라고 한다면 이 배를 누르기 위해서 손을 가지고 터치를 하게 되죠. 그럼 눌러졌네라고 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됐던 아니면 거기에 안에 어떤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통과하면서 벨이 눌러졌던 그런 어떤 그 센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리스너는 이 다른 얘기로 하면 센서라고 봐도 이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래서 감지 장치예요. 우리말로 하면 감지 장치겠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컴퓨터 관련된 걸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용어가
그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감지장치라고 했을 텐데 이 영어권에서 나오다 보니까 리스너라고 쓰게 됐다. 자, 그러면 어떤 감지장치들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죠. 그걸 갖다가 리스너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 감지를 하는데 감지장치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감지장치는 사람이 입장했을 때 감지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그 들어갔을 때 다시 문이 닫힌다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콜백 메소드, 문을 연다, 문을 닫는다와 같이 콜백 이 메소드다라고 불러요. 감지 장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뷰라고 하는 이 클래스 하위에 있는 걸로 봤고 여기 점 찍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 하나의 폴더 구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뷰 그다음에 이거 좀 점이 이상하게 나왔으니까 지우고 다시 쓸게요. 뷰 점 그다음에 온 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줄이 너무 작게. 그, 글이 조금 길어요. 뷰 온 클릭 리스너다. 온 클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클릭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리스너. 네, 여기 또 메소드만 쓸게요. 네, 어떤 메소드와 관련됐는지에 대한 거 보죠. 그럼 뷰 온 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감지 장치를 썼을 때 이 그 관련된 메소드는 온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다.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메소드가 이제 그 리스너가 있는 감지 장치가 조금 전 거는 그냥 터치해서 탁 클릭하는 거예요. 살짝 건드렸을 때 얘는 꾹 누르고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 감지 장치는 오랜 시간을 누른다 그래서 뷰라고 하는 클래스 하위에는 온 롱 클릭 리스너죠. 롱 클릭 그리고 감지 장치다라고 해서 리스너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요때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 이름이 on long click이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쭉 진행하던 거를 벗어나서 새로운 메소드 부분으로 띄는 거예요. 그 메소드가 뭐냐면 콜백 메소드다라는 이름으로 쓰고 이때 on long click listener라고 on long 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동작한다. 자, 그 다음에 뷰 뭐 다 하지 말고 많이 사용될 거는 할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거 on key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조금 전에 그 키보드 눌렀을 때에 대한 이 키코드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었죠. 그와 관련하는 부분인데 키보드가 눌러졌을 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호출되는 메소드가 onKey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된다. 따라서 당연히 onKey라고 하는 메소드를 명시해주고 이 메소드가 무슨 기능을 할 것인지를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뭐 더 있지만 이 on touch listener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on touch.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이거 이제 클래스 이름 아니면 리스너 이름 아니면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 근데 리스너라고 하는 이것들은 다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때 on touc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호출된다 했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이제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놨고
이게 이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스마트폰에. 이때 이 부분을 터치해서 클릭을 했다. 그러면 클릭. 자, 클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오나 보니까 그 다음에 터치하고 났을 때는 여기에 버튼이 있고 이게 메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이제 그 설명이 메소드가 아니라 설명이 나오는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 버튼이 눌렸음. 이렇게 생긴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 버튼이 눌렸다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면에 출력되는 걸 다이얼로그 박스다라고 하죠. 우리 대화량을 다이얼로그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래서 다이얼로그 박스. 그래서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터치한 부분에 따라서 클릭한 부분에 따라 동작한다. 따라서 클릭을 했으니까 요때 무슨 메소드가 동작하냐면 on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따라서 요런 부분이 출력되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리스너라고 하는 감지 장치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면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의 클래스를 상속받죠. 그래서 그 클래스가 뭐냐면,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고, 그 다음에 감지 장치를 넣어야 되는데, 그 감지 장치는 인터페이스로 돼 있다. 그 인터페이스는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인데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감지 장치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그 메소드 클래스의 이름을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ex를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려면 반드시 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죠. 이렇게 글씨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감지 장치에 대한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감지 장치는 인터페이스로 돼 있다라고 했어요. 인터페이스일 때는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야 되고, 감지 장치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들을 명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것이 뭐냐면, U라고 하는 클래스 하위에 있는 그리고 감지 장치인데 클릭이라고 하는 거를 감지할 것인지 아니면 키보드에 대한 거를 감지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감지 장치 센서가 다르겠죠. 이번에는 클릭이라고 하는 것만 감지해 주는 장치다. 그래서 그걸 메소드다. 그래서 on 클릭 그리고 감지 장치 리스너. 네, 이렇게 된 부분들이 여기 들어간 거죠. 이게 조금 전에 얘기한 리스너라고 하는 거다.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버튼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버튼을 소문자로 BTT 버튼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에 호출되는 메소드가 있죠. 액티비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호출되는 메소드를 이제 덮어쓰기 하는 거죠. public void on create. 자, 이 메소드가 제일 처음에 호출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냐면, 이 초기 작업해 주죠. 이 번들까지는 똑같이 써야 되겠고, 이러면 B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냐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배치를 가지고 자바 코드로서 그냥 써보도록 하자.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레이아웃의 이름을 그냥 소문자로 쓸게요. 레이아웃. 그리고 그 이름만 썼으니까 해당되는 객체 하나, 배치라고 하는 그 제품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 뒤에다가는 생성자를 쓴다. 생성자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이 부분을 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띄워주는 걸 갖다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출력되는 부분을 명시해 주죠. 이 조금 전에는 view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띄웠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 그 액티비티에서 시작하는 걸로 띄운다. 자, 여기 뭐를 하냐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배치를 갖다가 화면에 출력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화면에 나오긴 뭐가 나오는데 그냥 빈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면 버튼이라고 하는 이 그 하나의 이 그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또 클릭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이 그 붙여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하나 여기 이제 버튼이 아니라 BUTT만 썼으니까 BUTT만 쓸게요. 이 UTT 버튼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이름만 정한 거고 이 버튼을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드는 게 U고 그리고 초기 작업에 대한 걸 여기다 쓴다. 물론 생성자 가로 빈칸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를 좀 빈칸으로 놔두지 말고 여기다가 다운표 가지고 버튼 이렇게 쓰게 되면 초기 상태가 버튼이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 버튼이 그 어떤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깔끔하게 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프로그램을 좀 길게 가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한다든지 뭐 꼭 길게 좋은 건 아니고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위에 쓸 글 그걸 갖다가 set text라고 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이 버튼이라고 이 우리말로 이 스티커 같은 걸 붙였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이 버튼 하나만 있어서 안 되죠. 자, 이렇게 생기면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글씨가 세워진 것까지 만들어졌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요 뒤에다가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감지 장치를 갖다가 추가해 준다. 근데 이 감지 장치가 뭐냐면 이 클릭이라고 하는 감지 장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요거다. BUTT라고 하는 버튼 뒤에 감지 장치를 넣는데 그 감지 장치를 넣는 거를 드라이버 같은 장치를 집어넣는 거죠. 그게 set이라고 하는 거죠. set on 그다음에 클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지 장치니까 listener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인다. 그러면 뒤에 감지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때 감지 장치는 만들고 붙이기 위해서 아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배치를 하나 만들었죠. 거기다가 붙인다 그래서 add view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버튼이 이 감지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버튼이 하나 벌렁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요 바탕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치해 주는 부분에다가 버튼 하나 덜렁 붙인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 클릭해서 버튼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메소드로 벌떡 뛰게 되는데 갑자기 동작이 바뀌게 되는데 그 메소드 이름이 뭐냐면 on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다. click void on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
동작이 전환이 돼 버려요. 이 메소드 부분에 보게 되면 매개 변수는 이 뷰라고 하는 이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를 쓴다. 이 공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냥 한 줄만 쓰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화면에 탁 나왔다가 끝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그 뭐 빵을 갖다가 데워 먹는 장치가 있죠. 토스터. 이 토스터라고 하는 거기서 팝 튀어나왔다가 그 이제 꺼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팍 튀어나오는 걸 갖다가 토스트라고 그래요. 물론 뭐 축하한다는 뜻이 있고 건배라는 뜻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이 토스트라고 하는 메소드에 의해서 클래스에 의해서 이 그 화면에 잠시 출력되게 하겠다. 화면에 출력되는 걸 갖다가 이 토스트 메소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이 클래스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되는 부분은 make text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쓰시게 되면 요 메소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출력이 되죠. 자, 여기에 쓰는 내용들은 복잡한 몇 가지 그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냥 따라 쓰는 걸로 해볼게요.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쓰시고 context 이것도 예, 지금 실습 자료를 안 올려놨으니까 조금 더 이 글씨를 또박또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C-A-T-I-O-N 그 다음에 컨텍스트 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하려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 버튼이 눌렸음 이라고 하는 걸 갖다 다운표안에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다가 이 토스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길이를 써요. 얼마나 오랫동안 화면에 출력이 될 것인지 길게 몇 초간, 짧게 또 몇 초간 이런 식으로 길이를 정하게 되는데 그 길이를 우리가 정할 필요 없이 그냥 상수값으로 되어 있는 걸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length 예? 짤막하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쇼트. 이런 상식값을 주고 표시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다시 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스라고 하는 클래스 하위에 make text를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건데 그 하위에 show라고 하는 메소드가 동작함으로써 출력이 된다. 자, 그래서 on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 해당되는 버튼을 요 버튼이죠. 이 지금 요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온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턱 치는 거예요. 요게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이때 뭐 하냐면 토스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내용이 출력되는 거죠. 무슨 내용이 출력되냐면 버튼이 눌렸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가로 이렇게 닫으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액티비티를 상속받는 거와 동시에 이 그 리스너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추가해 가지고 구현해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XML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바만 가지고 하게 되면 또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XML만 가지고 하게 되면 코드 부분에 정교하게 나타내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XML 가지고 디자인 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이벤트와 관련해서 표시가 될 것인지 똑같은 이제 그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같은 예를 XML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XML을 이용한 이벤트 처리
대해서 보죠.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XML 쓰기 위해서는 뭐 위에 여러 가지 작성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이제 그 해당되는 이 그 태그 부분만 쓸게요. 그 태그가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다. 자, 버튼 하나 추가할 적에는 항상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접두어가 하나 들어가죠. 단어.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걸 아이디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골뱅이 표시라고 참조하고 추가하기 위해서 더하기라고 아이디를 하나 추가하죠. 버튼의 이름이 이 button이라고 하는 걸로 앞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find view b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있었죠. 뭐 그거는 이그 이제 자바 쪽에서 연동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뭐 텍스트가 하나 나온다라고 한번 해보죠. 버튼 위에 쓰여져 있는 내용. 아까 뭐라고 됐었냐면 버튼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버튼 눌러졌을 때 동작할 부분들을 명시해 주는데 그때 사용해주는 부분이 다시 말해서 리스너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on click이라고 쓰시고 이것도 띄어 쓰는 게 아니라 붙여 쓰는 겁니다. 이제 글씨가 띄어 쓴 것 같아서 이거 띄어 쓴 거 아니고 하나의 제 그 단어로 붙여 쓰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리스너에 해당되는 거 관련된 메소드 이름을 쓰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달리해서 my 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버튼과 관련된 부분에 짝을 이룬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XML로 작성된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거가 이 자바 코드 부분하고 이제 연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바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My Click Listener. 자, 그러면 자바 코드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자바 코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바로 사용되는 부분, public 클래스,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이름을 my button activity로 쓸게요. 그리고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activity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아까는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여기다 더 추가했었죠. 이제 인터페이스 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ride, 그다음에 public void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최초에 호출되죠. 이때 매개 변수의 타입은 번들이고 b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그 XML로 표시된 거하고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걸 쓰시면 되겠고, 자, 이 리소스에 있는 부분이라서 R을 항상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배치 부분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는 이 그 메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과거에 메인으로 썼어요. 그냥 메인이라고 대표적으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쓰고, 요 메인은 뭐 계속 바뀌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쓰시면 되겠어요. public, 그다음에 void. 아까 이 그 XML 쪽에서 클릭했을 때 동작해주는 부분으로 my click listener라고 썼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뭐냐면 그 부분하고 똑같이 my click listener 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 매개 변수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다. 매개 변수가 뷰라고 하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객체, 매개 변수 t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잠시 출력되는 부분을 쓰는 그럴 때는 토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토스트를 이용할게요. 그리고 화면에 출력될 부분을 텍스트라고 하는 걸로, 자, 이것도 대문자예요. make text. 자, 출력되는 부분을 쓸 때 이 최초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걸 쓴다 그랬죠. application context. 이건 그냥 따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력할 부분 버튼이 눌렸음. 이렇게 출력할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메시지가 출력될 것인지 한 시간에 해당되는 거. 이게 토스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 하위에 정의되어 있는 이 상수값을 쓸게요. 이게 이 짤막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한 상수값으로서 length short 그리고 short. 이걸 출력하기 위한 거니까 요 가로 닫는 가로 다음에 띄어라 라고 해서 요 이렇게만 쓰면 화면에 출력이 되겠다. 그래서 요 부분이에요. 요거. 요 부분이 바로 XML과 연동되는 부분이다. XML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메소드 이름을 동작 해줄 이벤트 타입하고 연동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아까 온 클릭이라고 하는 걸로 이 동작을 이벤트가 되는 걸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온 클릭 부분에다가 따옴표하고 이렇게 썼죠. 이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온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이퀄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 노란색으로 쓴 거하고 똑같은 이름 my click listener. 자, 그리고 뭐 가로 내용은 필요 없고 이렇게만 써주시면 저희 그 클릭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동작할 클래스 이제 메소드 이름은 my click listener다라고 하는 걸로 표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해서 이벤트 처리해주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액티비티 하나만 썼었는데 이제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러 개 액티비티를 써서 표시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intent라고 얘기해요. 인텐트.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뭐 저희 최소한 이제 워크세션 수준의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화면이 널찍한 부분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스마트폰은 이제 점점 화면은 커지긴다곤 하지만 암만 그래도 데스크탑이나 워크세션 수준의 이 화면을 따라가기는 좀 곤란하죠. 우리가 휴대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화면이 작게 되는 걸 가지고 화면 전환해주면서 필요할 때 써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인텐트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에서 보게 되면 이 모바일 플랫폼 이, 이 네, 물론 플랫폼 상에서 이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그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앱, 어플이 아니라 앱이에요. 이 앱은 이 그 독립적으로 실행되죠. 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한 내용들을 또는 공부한 내용은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모든 화면을 이제 독차지하는 경우를 어, 있지만 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호작용할 때가 있죠. 어플리케이션에서 앱끼리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필요한 이 경우도 있다. 네, 그러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앱을 이용해서 이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 액티비티에서 그래서 다른 액티비티를 갖다가 호출하는 거죠. 액티비티를 를 실행하는 거. 그러면 이 그 액티비티 실행을 요청하는 도구가 필요하죠. 이 그 실행 도구, 액티비티 이 그 실행 요청 도구가 필요하죠. 요청 도구가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 그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쫙 뿌려서 해주는 브로드캐스팅이 있어요. 브로드캐스팅. 그 다음에 하나가 이 인텐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인텐트를 이거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액티비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인텐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텐트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암시적으로 동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HTTP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는 어떤 이제 그 명시가 들어갔다 보죠. 그래서 HTTP www.h. 한서.ac.kr이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웹브라우저가 뜨더라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게 그냥 암시적으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를 뭐 이런 거를 주게 되면 이 새로운 앱이 동작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게 둘로 나눠주는데 하나가 이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가 있고 두 번째가 암묵적 또는 암시적 또는 암묵적이다라고도 써요. 그래서 암시적 인텐트로 구분해 줄 수 있겠다. 명시적이니까 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활동, 액티비티죠. 동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 앱, 그 앱이 다른 앱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분명하게 이걸 해라라고 하는 걸 명시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로 써보면 실행할 액티비티를 직접 정확하게 또는 직접 이 명시해서
실행하게 하는 것, 실행하도록. 들어 표시해주는 부분이 명시적 인텐트고, 이 암묵적 또는 암시적 인텐트는 직접적으로 액티비티를 가리키지 않고, 이 데이터만으로, 이 데이터 등에 의해 이, 이 자동 실행되는 되도록 그, 그 액티비티를 갖다가 호출하는 방식이 그 암시적 인텐트다. 자, 첫 번째 명시적 인텐트는 명시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해라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 암시적 인텐트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거가 있냐면 전화번호를 넣었더니 이 전화가 걸리는 화면이 출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화 걸기와 같은 기능. 그래서 전화를 걸기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 전화 거는 기능까지 앱을 만들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에서 전화 거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걸 데이터 값만 주는 걸로,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만 주는 걸로 호출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전화 거는 앱이 자동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에서. 이게 암시적 인텐트죠.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DNS 값을 주고 이 주소를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웹브라우저가 떠서 뭐 크롬이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 이제 그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만든 웹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뜰 수도 있고 그렇게 동작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런 식의 그 앱이 동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웹브라우저 데이터 값을 주게 되면 웹브라우저가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 호출되는 걸 갖다 암시적 인텐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암시적 인텐트는 이제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 명시적 인텐트에 대한 거부터 보죠. 어떤 식을 가지고 명시적 인텐트에 대한 것 갖다가 표시해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는 분명하게 이런 앱을 실행하시오라고 하는 실행할 앱을 갖다가 기록해 줘야 되겠죠. 또는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명시적 인텐트다. 자, 보통 이제 얘는 이런 식으로 써요. 인텐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할 거예요. 그때 그 클래스로부터 만든 객체 이름을 인텐트라고 하는 소문자로 써볼게요. 그러면 그 인텐트가 하나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성자가 들어가는데 이 생성자의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이 호출해주는 이 부분에 호출하는 그 액티비티 클래스가 있어요. 호출하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호출하는 액티비티 클래스를 여기다가 명시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호출할 액티비티 클래스를 갖다가 다시 말해서 그냥 실행하려고 하는 앱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실행해 주는데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는 스타트 그다음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시고 메소드를 써주시고 요 이름으로 소문자로 intent라고 썼죠. 그래서 intent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방법 말고 뭐 비슷하긴 한데 int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 객체 이름을 이렇게 인텐트라고 쓸게요. 그리고 생성자를 쓰죠.
new라고 하는 거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new라고 쓰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쓰죠. 자, 제일 먼저 호출하는 액티비티 클래스는 액티비티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출할 액티비티 클래스에 대한 거를 명시해 주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아까는 이 부분만 쓰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 리턴 값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start activity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리턴 값에 해당되는 것은 for result라고 하는 호출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앱에서 앱을 동작을 호출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수도 있지만 완전히 사용한 걸로 하는 걸로 그냥 변환만 할 수도 있지만 이 그 액티비티에서 뭔가 결과를 받아서 호출한 액티비티에서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 가지고 기능을 해줘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위해서 for result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가 동작하고 이때 이 그 액티비티 호출하기 위한 요 인텐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이제 처음엔 그 이미 아이디 값이 들어가는데 어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이건 임의의 아이디다.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이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호출하고 어느 액티비티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액티비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액티비티에서 이거 되돌아왔는지 돌아왔는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이제 아이디 값을 주고 실행해 보는 부분들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 호출해 주는 부분들 인텐트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요거 다 하고 나면 바로 그냥 실행되는 건 아니고 이때 우리가 이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뭔가 좀 추가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야지만 이 그 인텐트 호출이라고 하는 인텐트에서 인텐트 다시 말해서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또 그 다음에 명시적이 아니라 암시적 인텐트에 대한 동작에 대한 것도 여기서 기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인텐트와 관련되는 거는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새로운 기본을 가지고 인텐트에 대한 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벤트 부분에 대한 수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인텐트라고 하는 걸로부터 해서 이 새로운 분야를 또 맡아서 수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연락이 오는데 이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으로 수업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간혹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국가에서도 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염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할게요. 그리고 이 기말 시험에 볼 때만 대면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대면과 비대면을 갖다 혼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은 몇 주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요일 오후나 목요일 금요일 요때 꼭 학교 오시는 분들은 절 찾아오시면
누구 아니면 저하고 시간 약속을 정하시면 그때 만나서 제가 그 실습하는 자료라든지 도움을 더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은 개인적인 실습을 하는 걸로 하고 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실습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습을 좀 추가하는 걸로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비대면 부분에 수업 시간은 없는 금요일이라도 또는 목요일 오후라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까지는 제가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1시 이후부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목요일 또는 금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전체 언제든지 약속 시간을 정하시고 뭐 학교에 직접 혼자 오셔서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저한테 뭐 이제 그 혹시 같이 상의할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전화나 메시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다시 인텐트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복습 간단히 하고 실제 인텐트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예를 하나 드려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내용들이 있으니까 실습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벤트에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고 제가 과제 나중에 또 생각나는 대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